클리닉 안 합니다. 지금 다다음 주에 바로 내신 대비에 들어가서 지금 이번 정규 수업 때는 따로 클리닉 하지 않아요. 그냥 테스트만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 봅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 이게 언제 치러진 거냐면 2017년 7월에 고3이 봤던 시험인데 쉽죠. 이제 끝까지 제대로 풀어본 친구들은 알 거야. 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번 모의고사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설명할 게 많지 않아.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할게. 아시겠죠? 거기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의 상단을 보시면 지금 당시의 등급 컷이 196, 91, 83, 68 이렇게 되네. 그리고 이번 회차에서, 그러니까 이번 회차부터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려고 해. 거기 화작 지문에서도 걸린 시간과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지문이나 혹은 문제에 대한 난이도까지도 다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문법 문제도 개별적으로 다 표시를 해봤습니다. 지금 그 난이도의 기준은, 상중하의 기준은 저의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수준은 어렵지 않은 것, 어려운 것. 그렇게 해서 이번 회차부터는 지금 화작과 문법에도 다 개별적으로 표시를 했으니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가 어렵지 않다 보니까 문제를 푸는데 걸린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화작은 넘어가고, 지금 여기에 당시 오답률도 적지 않았어. 왜냐면 오답률 상위에 해당하는 게 다 50%가 넘더라고. 아니, 50%가 안 되더라고. 오답률이 다 50%가 안 돼서 어려웠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지 뭐. 1컷이 100점이니까 그냥 뭐 하나 틀리면 2등급이 된다는 얘기지 뭐. 특별한 게 없어서 넘어갑니다. 16번에서 20번 첫 번째 질문을 좀 볼게요. 16에서 20 첫 번째 지문입니다. 이 첫 번째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 특징적인 게 오문단에 표시가 없죠. 오문단에 표시가 없다는 얘기는 저는 오문단을 읽지 않고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그것밖에 안 걸리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문제를 풀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1문단을 보시면 친절하게 이 글에서 정의와 관련해서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롤스, 노직, 왈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설명하겠대. 그래서 2문단이야. 2문단 롤스 나왔죠. 그 다음에 4문단입니다. 4문단에 노직 나왔어. 그러니 5문단은 당연히 왈처가 되겠지. 그런데 왈처까지 이 세 명을 한 번에 공통점과 차이점 하기에는 조금 정보량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몰라. 노직까지 보고 문제를 풀었더니 다 풀리는 거야. 16번 문제 볼까요? 지금 선택지 보면 롤스 노직에 대한 얘기야. 그 다음에 17번 문제입니다. 2번이 적절하지 않은데 요 실질적 평등을 얘기한 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롤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도 이제 핵심 내용과 관련되는 것. 18번 문제야. 지금 노직까지 읽고 문제를 풀었어. 그런데 공교롭게도 2번 선택지를 보시면 노직의 입장에서는 틀려. 노직은 제약을 두는 제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 개인의 소유물을 양도하는 거에 주안점을 둔,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물에 더 우선권을 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또한 틀리거든. 노직과. 운이 좋은 거지. 노직만으로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시간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 다시, 왜 굳이 이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이 방법은 모든 지문에 적용될 수 있느냐. 적용될 수 있지.
차이가 있다면 보통은 두 문제 정도가 남아야 돼. 한두 문제가. 한두 문제는 이제 왈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야지 이제 그거는 문제를 제대로 낸 거죠. 얘는 그런 면에서 문제를 좀 잘못 낸 거야. 다시 방법은 똑같습니다. 인지적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글을 읽어나갈 것. 한 번에 다 읽고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하지 말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지문입니다. 21번에서 23번 고전소설. 여기는 이제 앞부분의 줄거리가 중요하지.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영철이라는 인물이 어떤 행동을 보였고, 그리고 그 앞부분의 줄거리에 나오는 아라나와 영철의 관계가 어떨 것인지.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A 구간입니다. A 구간 윗줄, 아라나 장군이었다. 그래서 아라나에게서 도망쳤는데 우연히 아라나를 만나게 된 거야. 그러니 죽을 위기에 놓인 거고.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그 죽을 위기에서 죽을 위기에서 유림이 구해주는데, 유림이 나랏돈으로 구했기 때문에 네가 이거 나랏돈 갚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끝이죠 뭐. 그게 답니다. 넘어갑니다. 24번에서 27번이에요. 여기는 이제 과학 지문인데, 공포 상황에서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럴 때 지금 교감신경, 이 문단이네. 공포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데 3문단입니다. 이때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두 번째 줄이야. 그래서 요 지나치게 활성화된 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 줄 끝입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실신하기도 한다. 그래서 공포 상황에서 인간의 몸에 신체에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 원리 혹은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글은 1, 2, 3문단까지, 그 다음에 4, 5문단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 거죠. 한편 전환해서 이런 공포는 학습되기도 한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 학습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 끝. 없어. 문제에서도 뭔가 좀 점검해 볼 만한, 우리가 좀 눈여겨봐두거나 주의를 할 만한 그런 선택지도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28번에서 32번. 지금 가, 나 모두 산과 관련되는 건데 다 산이 긍정적인 대상으로서 그려지고 있고, 그 다음 다는 시골에 대해서, 시골 풍경에 대해서 도시에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얘기하는 거. 특별한 게 없어 진짜. 여기도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거를 봐야 설명할 거리들이 생기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33번에서 36번이에요. 얘는 거기 중략을 기준으로 크게 둘로 나눠 볼 수 있죠. 33번에서 36번입니다. 중략 앞에서는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지금 추적하는 장면인 거고, 그 다음에 중략 다음에서는, 그래서 거기 중략 다음에 전날 밤에다가 물개 표시해 주세요. 지금 앞장면에서는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았던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중략 다음에서는 황만근에 대한, 황만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아, 황만근이 돌아오기 전에 벌어진 일인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소설을 제대로 읽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략 다음에서는 황만근을 통해서
농촌 현실의 문제를 지적하고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넘어갑니다. (37번에서) (42번입니다) 37번에서 42번. 37번에서 42번, 얘도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즉, 뭐 경제지문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 무슨 말이냐면, 1문단 볼게요. 1문단을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입니다. 개인과 금융기관 간에는 금리를 잘 따져봐야 하고, 개인과 개인 간에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2문단, 3문단, 4문단까지, 지금 4문단까지가 금리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 5문단부터는 개인과 개인 간의 금융거래인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끝. 두 개가 나눠졌으니 나눠서 처리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43번에서 45번. 43번에서 45번. 여기는 지금 가글 있죠? 나다 말고 가글을 좀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제 유배가사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는, 잘 정리한 글이야. 그래서 조선 전기 유배가사의 특성, 조선 후기 유배가사의 특성,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나 작품은 조선 전기 유배문학, 다 작품은 조선 후기 유배문학, 이렇게. 그래서 그 특성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지문. 그러니까 문학과 관련된 기본 소양이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니 그 당시에 1컷이 100점이나 나왔던 거지. 됐죠?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문제를 좀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우리 전에 그 사설 모의고사 중에 대성 거를 푼 적이 있어. 생각나? 전에 우리 중간고사인가 끝나고 한번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의고사는 45문제짜리로 되어 있는 거잖아. 물론 얘도 45문제인데 얘는 올해 바뀐 형태로 실시가 된 모의고사입니다. 3학년들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내년에 볼 때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보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는데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아마 시간이 좀 여러분들에게 촉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한번 시계를 확인하면서 보면 좋겠죠? 아마 우리 영상 볼 때도 그랬으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올려놓읍시다. 제가 지금 세 지문을 풀어볼 건데 제가 걸린 시간은 22분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할 건데 몇 번까지 풀 거냐면 14번까지 풀 거예요. 3개 지문. 문학 2지문하고 비문학 1지문. 됐어? 아니 덮어도. 요거 지웠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요 시계를 기준으로 일단 주어진 시간 23분이에요. 23분인데 1차 시간 내가 22분 걸렸다 그랬지? 22분, 23분, 25, 27분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 풀면 얘기해 주시고 다 풀면 거기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문제는 선택 과목까지 해서 정확히 45문제인 거니까 80분 하시면 되고, 이제 집에 가서 과제는 아니야. 과제는 우리 오해를 풀어오는 것이 과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한번 풀어보세요. 기왕이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세 지문의 시간이 얼마큼 걸렸는지 확인해 주셔서 다 풀면은 그거에 맞춰서 적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시계로 17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요 시계로 17분이면 22분이면 17분이면 얼마야? 39분이 되는 거지? 39, 40, 42, 44까지. 됐지? 지금 17분에 시작합니다. 응? 시간, 걸린 시간 적어 놓으라고. 그래서 80분에서 요거 시간 빼고 나머지 문제 풀어보면 되잖아. 됐죠? 준비하시고. 시작. (14번까지) 첫 번째 지문부터 14번까지입니다.
20분경과 기다리세요. 걸린 시간 쓰시고.
26분경과 올해 올해 4월 겁니다. 오케이, 27분. 조금만 더 볼까요? 몇 문제 남았어? 네, 그럼 조금만 더 보죠. 아프면 얘기해줘. 봅시다. 제가 굳이 시간을 얘기하고 시간을 잰 이유, 지금 이제 가장 빨리 푼 친구는 이제 저랑 비슷한 시간대에 풀었고, 보통 한 23분에서 한 26분 사이 혹은 25분 전후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정답률입니다. 거기에서의 정답률이 얼만큼 되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건 뭐였냐면, 보다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어떤 준비,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내년 3월에 보는 모의고사, 이번 11월에 보는 거 말고 내년 4번에 보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까지, 그리고 2학년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알려주는 상당히 중요한 시험이긴 합니다. 단순하게 3학년이어서 3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3월 시험이 갖고 있는 문제의 질과 성격이 좀 그래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 3월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쉽게 출제가 되는 지역이 거의 없어서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긴 하더라도 정답률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정도의 난이도를 이 정도의 시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한번 느껴보는 측면에서 시간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채점을 했는데 생각보다 정답률이 안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2학년 때까지는 정확성을, 그러니까 독해와 감상의 측면에서 접근을 한 거라면 2학년 겨울방학부터는 속도를 올려야 돼. 뭐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할 거예요. 그때 마저 좀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푼 문제는 한 이 정도 속도로 좀 해결을 하는 것이 좋다. 기왕이면 다 맞는 것. 못해도 한 2개 정도까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봅니다. 지금 현대시 2편, 김종혜의 기다림, 문정희의 겨울일기. 상황 자체가 어렵지 않죠? 지금 김종혜의 기다림을 보면 각 구간 A, B, C, D, E, 지금 뭐 C, D 빼고는 A, B, E 구간에서 마지막 줄에 외환이 오시나요? 외환이 오시나요? 이거를 통해서 지금 임과 떨어져 지내고 있으며 임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죠. 문정희의 겨울일기의 경우에는 1년의 2번째 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마지막 줄, 2개월 누워서 편히 지냈다.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자체가 어렵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만약 틀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해하거나 잘못 판단한 건 무엇인지, 선택지는 제대로 읽어냈는지, 이렇게 좀 따져줬으면 좋겠어요. 답 부를게요. 1번 3, 2번 4, 3번 5, 4번 4. 이따가 틀린 건 한 번에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서 9번 요 기술 지문인데, 이 정도는 어려운 지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에 해당하는 지문은 아니야. 정보량이 좀 많긴 하죠. 그런데 이 정보량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글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즉 글의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하면서 접근해 가면 조금 더 수월하게 글을 읽을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렇지 않고 그냥 막 때려잡는 식으로 모든 정보를 내가 다 기억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지문도 잘 안 읽히고 그 다음에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첫 번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구간은 2문단이에요. 지금 이제 1문단을 봅니다. 1문단은 투명 전극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와 관련된 특성, 투과도, 전기, 전도도, 표면 저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요소들에 대해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제 2문단의 끝을 보시면 4점 탐침법이라고 해서 식이 나오지. 생각해봐. 이 식을 지금 이 글을 읽을 때 이해한다고 해도 문제 풀 때 여기 봐, 안 봐? 문제 풀 때 여기 봐, 안 봐? 보잖아. 아니 이거 처음 접하는 식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요구하면 돌아와서 확인해야 돼. 그리고 다시 문제를 가서 푼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 식에 대한 이해는 문제 풀 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로 나올 수 있겠구나 정도 생각하고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힘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지문을 막 읽는다고 그 순간에 바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에서 활용되는 것을 좀 활용을 하자. 그러면 이제 질문. 공교롭게도 이번 지문에서는 이 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이 식을 이해하려고 했다면 시간이 쓸데없이 소모가 됐겠죠. 다음에 3문단입니다. 3문단에서는 이제 밴드갭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A 구간이야. 4문단. 빛의 투과도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가 얘기가 됐어. 그런데 5문단을 보면 거기 첫 번째 문장에다가 쭉 물결 표시를 해주세요. 최근에 화면을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구부러지기 쉬운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까지. 그러면 지금 OLED 관련해서 뭐가 추가가 되는 거야? 구부러지는 게 추가가 되는 거죠.
지금 1문단에서 OLED와 관련된 이 투명 전극에 대한 특성들, 투과도, 전기 전도도, 그 다음에 표면 저항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구부러질 수 있는 디스플레이도 이런 기본적인 특성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야? 굽어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5문단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연성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그 글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파악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5문단은 기억과 관련해서 차세대 투명 전극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그거와 관련되는 게 바로 5문단 끝에 나오는 탄소 나노 튜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 문제가 있네. 얘 문제가 뭐야? 지네들끼리 뭉친다는 얘기지. 그게 이제 비구간에서 됐어. 그러니 그 뭉치는 거를 해결을 해야 구부리면서 쓸 수가 있겠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뭘 활용해? 계면활성제를 활용하는 거. 그럼 이 지문 끝이야. 그것의 포인트가 되는 게 두 군데가 되겠죠. 하나는 2문단입니다. 2문단의 정보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5문단입니다. 5문단을 볼 때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 과정을 적절하게 수행을 해야 문제도 제대로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 봅니다. 5번에 1, 6번에 4, 6번에는 복수정답이에요. 6번에 5번도 틀린 선택지입니다. 6번에는 4번하고 5번이야.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다른 반에서 이게 3학년 문제니까 3학년에서 풀었거든. 올해 3학년 애들이 풀었는데,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4번이 틀렸으니까 4번하고 넘어갔단 말이야. 채점에서 맞았으니까 끝인 거지 뭐. 근데 이제 한 친구가 질문을 해서 5번을 좀 설명해달라. 5번을 봤더니 이거 한번 5번 봐봐. 5번하고 지금 그 부분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계산하는 부분이야. 지금 5번 선택지가 계산식에 대한 겁니다. 계산하는 부분, 이 문단 끝에. 그런데 거기 있는 설명이랑 5번 선택지에 나온 설명이 안 맞아. 나누는 대상을, 아니지, 나누는 기준을 잘못 잡았어. 그래서 검색해보니까 이번 시험에서, 요 시험에서 요 선택지 5번도 정답으로 했더라고. 다시 지금 6번에 5번도 틀린 겁니다. 왜냐면 나누는 주체가 다르죠. 그거 확인해 주세요. 해설에는 그런 거 없어. 그 다음 7번 7번에 2번, 8번에 4번, 9번에 4번. 그 다음에 10번에서 14번. 두 작품의 공통점, 가와 나 작품의 공통점은 뭐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렇죠, 꿈. 그래서 가 작품, 막 김시습이 막 시를 짓고, 그 다음에 막 쿠데타도 일으키려고 해. 그거를 이제 시로서 평정을 해. 근데 눈 떠보니까 꿈이야. 그 다음에 이제 조신의 꿈의 경우는 사실 3학년 때 여러 번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구운몽이라는 작품 아시죠? 구운몽하고 구성이 똑같아. 이 조신의 꿈이 소설은 아니고 설화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로 구전돼서 전해오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 꿈 현실의 구성을 보였던 최초의 작품이야. 그걸 이제 몽자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몽자류의 효식. 구운몽도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어. 둘 다 꿈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룹니다. 맞죠? 그런데 구운몽의 경우는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거지. 반면에 얘는 원하는 걸 이뤘는데 그것이 뭐로 가? 부정적인 상황으로. 그런데 그 결과에 얻는, 그 끝에 얻는 깨달음은 둘 다 똑같아. 인생무상이야. 인생무상을 깨닫고 뭘 하냐면 불교에 정진합니다. 구운몽도 그렇고 요 조신의 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 번 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럼 답을 불러볼게요. 그래서 질문 처리하고 수업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채점한 것도 좀 확인도 해보고 10번 1, 11번 5, 12번 1, 13번 1, 14번 4 한번 볼까요? 네. 1번이 3번 네, 1번 3번이요. 틀린 거 확인해 주세요. 아쉽게도 다 맞은 친구가 없네요. 이거는 정답과 해설입니다. 뒤에 내가 줄게. 네, 일단 수령 접수 한 번에 다 설명할게요. 지금 1번에 2번 또 질문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질문 없습니까? 그럼 요거 1번 1-1번의 선택지 2번만 좀 보면 될까요? 그럼 이제 1번에 2번 봅니다. 1번에 2번 보면 하강과 소멸이야. 하강과 소멸인 거니까 단어의 의미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 가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는 게 뭐가 있을까?
떨어지고 있네. 네, 떨어지고 있어. 좋아요. 그러면 나에서는 뭐가 있어? 잃어버려가 왜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하강이 없잖아. 됐죠? 하강은 움직임과 관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상승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 하강은 밑으로 내려가는 움직임을 내포하고 있어야 그렇게 볼 수 있겠다. 됐습니까? 다음 주 과제 5회차. 5회차 푸셔서 오에말 카드 제가 드렸죠? 오에말 카드에다가 마킹해서 꼭 사진 찍어 보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 다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 하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진도 상황 또 확인을 할 거예요. 제 진도 나간 거 좀 확인을 해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